한국산 무기엔 4천억도 안 아까워. 실사격 맹폭. 압도적 성능 공개되자. K239 천모 주문쇠도 세계 극찬.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리 해병대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사격 훈련을 감행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은 지난 6월 이후 약 70일 만이다. 99 남북 군사합의로 약 7년간 실시되지 않던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5일 해병대에 따르면 서북도 서방위사령부, 서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령도 연평도 등에서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K239 천모 등의 전력으로 총 39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남서쪽에 가상의 표적을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격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면서 서방사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해상사격 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격을 계기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은 정례화될 전망이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 6월 26일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활용해 총 29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9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약 7년 만에 이뤄졌다. 점구 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실제 훈련 등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해병대는 분기별 실시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중지했다. 해병대는 그동안 관련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연평도 백령도 등에서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왔다. 훈련장 거리만 약 130km에 달했다. 포사격 훈련을 한 번 하기 위해 왕복 20시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한다. 무엇보다 실제 전장과 맞지 않는 지역에서 훈련하면서 대비태세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 관련 합의를 일방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GPS, 위성왕법 시스템, 전파교란 등 복합도발을 자행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4일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긴다고 판단해 9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해병대는 앞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군의 대규모 사격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앞으로 정례화될 서북도서 해상사격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해병대의 K9 사격 훈련을 빌미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군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쓰레기 풍선 또 살포, 1 기시다 방한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은 이날 우리나라를 향해 쓰레기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올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벌써 14번째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 등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저녁 7시쯤부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재차 부양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밤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쓰레기 풍선 480여 개를 날려보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관련 낙하물이 100여 개 발견됐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이고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며 국민들께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 등이 날려보내는 종합감기약과 전단 등을 빌미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틀 쓰레기 풍선 살포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측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일 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목적 등으로 일본의 대화를 구애했다. 북한 김여정은 지난 3월,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관련 주장에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로 추석 전 국내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노릴 수 있다. 또 지난 7월 말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일부 수습해 대남 도발을 재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 접경지에서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 진격의 K방산. 폴란드 국군의 날 서 존재감.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등장해 관심을 받았다. 18일 국내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지난 15일 국군의 날을 맞아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필수드스키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한국의 광복절인 이날은 1920년 폴란드가 옛 소련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한국산 무기체계 중에서는 다연장 로켓 천무의 폴란드 맞춤형 버전인 호마르 K가 관심을 받았다. 호마르 K는 작년 퍼레이드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올해 미국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보다 앞서 소개됐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맺었다. 그해 218대에 대한 1차 실행계획했고 올해 72대에 대한 2차 실행계획을 각각 체결해 최종 도입 규모를 280대로 늘렸다. 한국산 K2 흑표 전차도 독일의 레오파드 2,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함께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2022년 1000대 규모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맺었고 현재 180대 계약을 완료했고 820대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퍼레이드 대미에는 K9 자주포와 K9 차체를 활용한 폴란드형 자주포 크라프가 장식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672문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맺은 뒤 그해 218문에 대한 실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올해 폴란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는 약 2,500명의 병력과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방공 시스템, 220여 대의 군용 차량 등이 동원된 것으로 폴란드 언론이 보도됐다. 지난 수십 년간 국군의 날 퍼레이드는 생략되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부터 다시 대규모로 재개됐다. 이날 영국, 미국,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군대도 열병식에 동참해 나토의 군사력을 과시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연설에서 폴란드 군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고 폴란드 현지 매체가 전했다. 한편 방산업계는 다음 달 3, 6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 K2 전차에 대한 잔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진행 중인 K9 72대에 대한 금융계약은 이르면 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3. 유럽 무기는 유럽서 사야. EU 경쟁력 보고서 비전 제시. 9일 현지 시간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유럽의 무기 자립 문제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무기 조달에 있어 미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무기를 유럽 안에서 사들여야 하며 EU도 이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드라기 전 총재는 이런 내용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에 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총 327쪽 분량의 국방뿐만 아니라 반도체, 청정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유럽의
방위산업 자립을 강조하는 드라기 전 총재의 제안은 유럽이 무기 구입에 있어 미국 방산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많은 EU 회원국이 재무장에 나섰는데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EU 국방비 지출액 750억 유로 중 78%는 EU 밖에서 쓰였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로 들어간 돈이 63%에 달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보고서에서 EU가 모든 무기 재고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미국에서 사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많은 경우에 유럽과 동등한 것이 존재하거나 당장 없더라도 급속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유로파이터의 타이푼, 다소의 라팔 전투기, 레오파르트 27 플러스 주력 전차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유럽 밖에서 조달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덴마크, 체코 등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 E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천모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사들였고 루마니아도 한국과 무기 계약을 맺었다. 한국은 유럽 무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유럽의 늘어나는 무기 수요로 해외 방산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만 정작 유럽 업체들은 자국 내 무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공급용 무기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금 흐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유럽 무기를 사게끔 EU 자금과 연계된 실질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접근 방식 중 하나로 유럽방위기금 및 유럽방위산업 프로그램에서 이미 실행되거나 제한된 자격 기준에 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들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소규모 회사가 난립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지출과 공동조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방위산업이 통합 수준의 규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회사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1990년 이후 방위산업 기반이 51개 선도 기업에서 5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 공급업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EU의 방위산업이 민간 자본을 동원하려면 EU 자금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투자은행의 대출 정책을 단순히 민간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제한하지 말고 순수 방산 투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